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네, 오늘은 코틀린 기초 내용 중에서 변수의 선언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볼 거는 변수의 선언입니다. 코틀린에서 변수의 선언은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각각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아야 할 경우 파이널을 내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값을 자유자재로 좀 바꿀 수 있을 때 사용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포맷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방금 보셨던 변수 선언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콜론을 주고 오른쪽에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다가 값을 넣어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옵셔널 하다는 거고요. 값을 가지고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서 자료형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텔리제이에서 선언을 하고 얘한테 마우스를 계속 올려놓고 있으면은 얘가 무슨 타입인지 추론된 내용들이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흔히 우리는 자료형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번외편이에요. 이거는 따로 뭐 섹션을 나눠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계속 출력을 해볼 거잖아요. 달리 우리가 이런 언어를 공부를 할 때에는 출력할 수 있는 화면, 그러니까 GUI 같은 화면이 없다 보니까 계속 콘솔로 출력을 할 텐데 그때 저희는 이 프린트 라인을 사용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자바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이런 달러를 사용을 해서 이 앞에서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참조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 시스템 아웃 이런 게 없죠. 그냥 프린트 라인 아니면은 요거 땐 프린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코틀린은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본형, 보통 이런 설명들이 왜 들어오냐 하면은 자바를 사용하던 분들이 같은 JVM 선상에 있다고 해서 코틀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기본형이 다 있을 거예요. 이 기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별도로 이런 객체를 생성할 때처럼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공간에 값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애들을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만 참조형으로 우리가 생성된 객체들은 컴파일 과정에서 기본형으로 대체가 돼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희가 int, 더블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여기 a, b는 1, 1.1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틀린에서는. 여기서는 아마 이 형태를 사용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본형 데이터 타입들은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근데 대문자로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보통 레퍼런스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해라 라는 거고요. 이것들이 JVM을 통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내장에서 이제 그냥 이런 것들로 다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변수들을 생성할 때마다 메모리가 계속해서 그럼 쓰인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그렇지만 컴파일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줄 거야. 최적화를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의 최상위 클래스로는 any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ny를 쓰면은 사실 여러 가지를 막 이것저것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걔는 데이터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막 바꿔서 쓸 수가 있는 녀석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썩 좋아하진 않잖아요. 어떤 케이스에서 사용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숫자형이고요. 숫자형은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눠집니다.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long, int, short, 바이트로 나눠지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그 데이터 타입이 갖고 있는 비트 크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수록 더 큰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큰 값을 저장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점점 더 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타입들이 계속 바뀌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옵셔널하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var a 하고서 1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 신텍스 에러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생성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 추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타입이 찍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로치고 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int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L 이렇게 넣어주면은 롱 타입으로 추론을 한다는 거고요. 자, 작은 숫자 또한 int로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 이 값들은 이렇게 쓸 때도 int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short나 byte를 여기 뒤에다가 명시를 해줘라. 명시를 해주면은 그 데이터 타입으로 추론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쇼트 바이트 잘 안 쓰잖아요.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거의 진짜 이 프로그램을 최적화를 해서 사용을 할 경우 좀 사용을 하니까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면 되는구나,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실수형 데이터 타입은 더블과 플롯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자바를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 타입들 다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런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숫자형 데이터 타입은 자릿수 구분을 위해서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바도 아마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 클래스의 이제 뭐 전역 변수처럼 뭐 private, final, 뭐 static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값들 있잖아요. int, 뭐 a는 하고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언더바로 명시를 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논리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true와 false만 갖고 있는 타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자와 문자열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와 문자열의 구분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틀린을 첫 언어로 생각하진 않으셨겠죠? 야, 요즘에는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코스가 자바를 하고 코틀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그게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문자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라고 하는 이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문자열은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문자는 말 그대로 이 한 단어만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들의 조합을 사용할 때는 스트링을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캐릭터를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돼요. 굳이 신경까지 써야 되나 싶긴 한데, 자, 이런 캐릭터로 해서 16비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모든 거를 우리가 내장에서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흔히 예를 들면은 뭐 ASCII 코드 같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A, B, C, D 하고서 Z까지 가고 대문자도 A부터 해서 Z까지 가면서 여기에 각각의 고유한 숫자 넘버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 숫자를 우리는 자바를 사용할 때는 그거를 캐릭터 값에다가 바로 숫자를 넣어줘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A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언할 때만큼은 무조건 문자 값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못 쓴다는 건 아니고 문자로 우선 선언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숫자도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그래야 될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코틀린은 컴파일 과정에서 정말 뭔가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뭔가 얘가 처리하기 좀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제약 조건들을 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여러 언어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데이터 타입을 다룰 땐 참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늘 똑같은 내용이고 뭘 설명을 드려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첫 강의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없어도 그냥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달리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코드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